안녕하세요, 데디베예요. 오늘 영상은 서울 송파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송파 책박물관을 아이와 함께 가보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독서 문화입니다. 조선의 독서 문화는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자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지식인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자체가 권력이었죠. 하지만 18세기부터 19세기에는 한글 소설의 발달,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고 책을 거래하는 책회, 소설을 빌려주는 새책 등이 성행하였고, 저작거리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정기수가 출연하면서 근대적 시민문화를 여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독서광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글을 창제하고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힘써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한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이왕과 이이,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시인이자 대표적인 독서가로 1만 번 이상 읽은 글을 각 편의 독서 횟수와 이유를 기록한 김득신,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라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장서 문화는 선비의 소양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대가에서는 서고를 따로 두어 항상 읽어야 하는 책들을 실내에 가까이 두어 보관했다고 해요. 장서가의 취향에 따른 다양하고 개성 있는 형태의 책장과 책자들이 제작되었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책들을 살펴보면은 족보, 수진본, 의례, 그리고 실용적인 책들이 있었는데요. 족보는 부계를 중심으로 한 종족의 혈연관계를 기록한 책으로 15세기에 처음 출연하였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신분 질서가 붕괴되면서 가문을 지키고자 족보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수진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매 속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형태의 책인데요. 주로 사서오경과 시문, 족보, 의서, 지도 등을 제작해서 읽혔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 의궤를 만들어 기록했고, 양반들이 지켜야 할 예절과 상매, 장례에 대한 내용들을 수진본으로 만들었으며, 실용적인 책으로는 위급할 때 응급처치법이나 기륭을 점치는 서적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 독서 문화를 역사를 알아보는 이런 섹션도 있었는데요. 1910년에서 59년까지는 바로 1세대 독서 문화로 독서를 나라의 독립과 국민 계몽의 선행 조건으로 강조하면서 지식인층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근대 인수의 기술의 대중화로 오락적인 요소가 겸비되었으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을 다룬 문학,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잡지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1960에서 80년대는 어떤 세대였죠? 바로 군사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었던 문고판 서적과, 그리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서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 출판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밀리언셀러가 탄생되기도 했으며, 1989년에서 2014년은 3세대 독서 문화로 바로 독서를 권장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종이책이 아닌 인터넷과 전자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도서가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작가의 방이라고 해서 작가들이 평소에 가까이 두었던 아끼는 물건들, 원고지, 필기구, 취재노트, 카메라, 책꽂이에 장서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소개된 작가로는 윤우명 작가, 김훈 작가, 황인숙 작가, 황선미 작가, 이병률 작가, 정유정 작가, 정진호 작가, 하성란 작가가 소개되었으며, 해당 작가들이 직접 사용하였던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전시실을 가게 되면은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물의 겉표지와 출판물의 내용을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북디자이너 작업실,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펴내는 구상의 과정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출판 기획자의 사무실, 작가의 글을 독자들이 읽기 쉽게 텍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을 하는 출판 편집자의 사무실까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북디자이너, 그리고 출판 기획자, 출판 편집자가 한번 되어보는 그런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인데요. 바로 활판 인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활판 인쇄는 납을 주재료로 하여 활자를 만들고 그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초의 납활자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18년 주조된 병진자가 바로 최초의 납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용화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납을 이용하여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83년 조선의 인쇄 출판기구인 방문국에서 창간한 조선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그리고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비롯하여 1980년대까지 100여 년 동안 인쇄 및 출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활판 인쇄 체험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구를 선택해서 활판 인쇄 기계에 종이를 올리고 손잡이를 잡고 힘껏 아래로 눌러서 활자를 새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인쇄물을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책갈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역사, 인쇄와 출판의 역사를 함께 다루고 있는 서울 송파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송파 책박물관, 아이와 함께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더던 끝.